이어서 또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자원봉사활동, 이제 문화자원봉사활동의 공통점, 일반 자원봉사와의 차이점들을 함께 공부를 전 시간까지 했고요. 이어서 이제 문화자원봉사활동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5페이지에 이제 표로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자, 문화자원봉사활동은 예술활동이 일어나는 공연장, 또 뭐 전시관 같은 시설이나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상의 모든 생활문화 공간이 바로 그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5쪽에 그림 7-5에 문화자원봉사활동의 공간, 성격, 뭐 내용에 따른 구분들이 잘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교재를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잘 보시면 활동 공간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활동 성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또 문화시설에는 공연시설, 뭐 전시시설, 또 생활문화시설, 또 특수목적시설, 또 문화유산보존시설, 또 뭐 도서관, 또 지역사회로는 뭐 지역사회 행사나 뭐 여러가지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 또 마을예술창작소 등들이 있고요. 또 찾아가는 활동으로는 학교나 교도소, 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의 현장들이 바로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이 될 수 있다, 활동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활동 성격으로는 활동 성격에 따라서 뭐 그다음에 구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성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활동 주체가 누군지, 집단의 성격이 어떤지, 또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또 활동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그 생애주기별 대상이 어르신이냐 여성이냐 뭐 기능이냐 단체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전체적인 어떤 일상을 누려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 공간들이 바로 다 문화 자원봉사 활동들의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활동 내용을 좀 보면 교육 체험 활동, 또 공연 전시 활동, 또 기획 제작 활동, 운영 지원 활동, 또 홍보 기록 활동, 또 대외적인 어떤 시민 서비스 활동 등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만 좀 관심을 가져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문화와 관련된 활동, 그 행사나 활동들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천안에서도 벌써 한번 보시면 뭐 박물관이나 도서관, 또 천안시에서도 하고 있는 뭐 삼거리 문화축제, 아니면 또 각 동마다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라고 그래서 뭐 우리 천안에 있는 30개 가까운 동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가까운 사회복지관, 은빛사회복지관 아니면 쌍용문화복지관 아니면 또 많은 그 집단사회 그 복지기관들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지역 풀뿌리 문화축제들 뭐 이런 많은 공연들이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곳에 자원봉사로 참여한다거나 꼭 공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물론 공연을 자기가 전문 어떤 그 음악적인 재능이나 문화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하시는 것도 물론 문화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실 수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하는 것들을 홍보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행사나 어떤 문화 활동들을 기획하거나 계획을 짜는 것들에 대한 참여해서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시민 서비스 활동들을 한다는 이러한 모든 연관되어 있는 모든 활동들이 바로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초기에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번 공부를 했을 때 자원, 스스로 원해서 무보수성으로 자발성으로 타의에 의하지 않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배웠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도 문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또 그리고 문화적인 소양이나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바로 문화자원봉사 활동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한민족이면 한민족의 어떤 문화,
아니면 뭐 동양인들의 어떤 문화, 아니면 서양인들의 문화,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문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어떤 그 기능들이나 시간들, 재능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게 바로 문화자원봉사 활동이고, 이러한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은 우리의 일상의 전반에 걸쳐져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실제 사례가 여러분들 교재 166쪽에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한번 펴주시고요. 서울에서는, 지역을 보시면 서울에서는 사업명이 서울시 문화나눔 행복서울 사업이라고 해서 전문가,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서울문화재단 문화이용권 자원봉사자, 우리누리봉사단, 그래서 소외된 이웃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인천에서도 이런 활동들, 인천문화재단이나 문화자원봉사자, 뭐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부산에서도 있고요, 대전, 우리 지역에서 이제 대전에서는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설 제공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런 많은 활동들이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이나 충남 일원에서도 아주 일상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는 청원문화원의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이라고 해서 청원 갓비치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실버 세대와 예비 실버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문화봉사 활동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봉사활동들도 있죠. 그다음에 그 일상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 실제로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윤택하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화 감수성을 높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활성화 방안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문화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를 좀 갖추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둘째, 문화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풀을 갖춰서 그러한 그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한 어떤 연계체제의 방법들을 좀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좀 잘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문화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들을 좀 갖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클라이언트들, 서비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 서비스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다양한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거나 뭐 영화, 연극 동아리를 한다라거나 뭐 구연 동아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책 읽기 아니면 또 이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어떤 문화 공간 다양한 문화 자원 봉사단을 좀 구성을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잘 전달하기 위한 어떤 체계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 계속 필요한 문화 자원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 여러분들 교재 이제 네 번째 항으로 나와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20세기에 6.25를 겪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들어왔던 원조기관들의 도움을 받았던 국가였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겪어 나오셨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워낙 이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또 새마을 운동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들을 통해서 아니면 국가의 정책이나
그거에 발맞춰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전후세대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이제 당당하게 원조를 주는 이런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현재는 OECD의 선진기구에 참여를 할 정도의 큰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러한 그 요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들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협력 자원봉사라는 게 뭐냐? 바로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은 언어, 종교, 그리고 정치, 또 사회 경제적인 장애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시간과 능력, 또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사회 변화, 경제 발전, 또 환경 보전 등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국제 자원봉사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코이카라고 하죠. 한국국제협력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이카에서 파견하는 해외 봉사단이나 또 여러 민간단체에서 파견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현재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가르쳐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급 인력에 속합니다만 잠수사, 산업 잠수사들이 물속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필요하죠. 바다가 많은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다 속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등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수중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부분들, 아니면 수중의 구조물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그 특수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고급 기술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잘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다이빙을 하니까 다이빙을 통해서 외국에 다이빙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그 지역에 맞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고급 기술, 아니면 이제 가이드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한 어떤 기술들이나 그 경험들을 좀 많이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러한 그 국제적인 협력봉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교육받으면 이제 라이센스 자격증을 발급을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고 거기 서명을 해주고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벌써 저희도 자원봉사로 세 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번, 필리핀에서 두 번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머무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람되고 바쁜 시간을 보냈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 때도 나가서 이제 또 계속 교육을 하고 교육 신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벌써 한 1년이 넘도록 교육을 자원봉사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진정이 좀 된다라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가게 될 수 있게 된다라 그러면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하는 활동들에도 저희가 참여를 좀 한 기억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협력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외국이나 또 특히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선진국보다는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개발, 또는 교육, 또 의료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바로 국제자원봉사 협력이다,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많이 나가는 게, 저는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어떤 것들을 봤냐면, 우리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여름방학 때 농기구 기계 전공한 친구들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농기구 수리를 하는 팀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어떤 그런 자원봉사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또 태권도
하고 그 한국 문화를 좀 알려주는, 춤도 가르쳐주고 여가로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참여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보람되어하고 또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나라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어떤 원주민들, 선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함께 어울려서 하고, 특히나 이제 정말 인기 있었던 거는 이 농기구 수리해주는 부품이나 어떤 그 공도구를 가지고 가서 우리 학생들이 그 나라의 농기구들을 다 수리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보고, 또 그쪽 지역의 농민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6.25 전후에 우리 또 전후 세대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기관, 외국의 원조 기관들이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줬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이나 아니면 미망인들, 여성들,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원조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지금은 훌륭한 그 선진국으로서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저개발 국가나 어려움을 처해 있는 많은 나라들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들은 굉장히 보람되고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협력의 자원봉사는 아주 굉장히 필요하다, 또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국제적인 협력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좀 한번 보면요. 첫째, 현재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되고 ICT 기술이, 통신 기술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동 기술이 교통수단이나 이동통신 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가 지역사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환경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죠. 환경의 문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의 문제, 그 다음에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일본에서 10년 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파괴로 인해서 일어난 그 원전 오염수들을 이제 방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나서서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방류하면 해류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 심지어 이제 태평양 이런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국제적인 문제다라는,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 심지어는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국가 간의 친선 도모를 필요하고, 또 스스로 국가 구성원들에 대한 자아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이다. 도움을 주는 국가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있는 국가의 구성원들까지도 함께 협력을 통해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스스로의 어떤 기능과 재능을 좀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 과거의 도움에 대한 대답으로서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에 국제적 집사사, 유니세프 등에서 국제적인 후원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국제사회 환원을 통해서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다. 또 우리의 국가의 어떤 위상들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아주 필요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국제 자원봉사 필요하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겠고요. 또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겠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유형이 뭐가 있느냐를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워크캠프형입니다. 워크캠프형은 가서 직접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일도 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제적인 어떤 그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개인 및 단기형으로도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활동이나 뭐 야생생물 보호, 또 복지교육이나 이런 환경보호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단기간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정기 방문형,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대학에서 하고 있는 호이카를 통해서 가든 아니면 대학의 이름으로 가든 가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또 매달 매해년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 가서 여름방학 때는 어디지요? 겨울방학 때는 어디죠?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방문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농기계 수리도 하고 태권도도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지역의 어떤 어려운 농사 일손을 돕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 도움 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방문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장기 개발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기 개발형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장기적 1년 이상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대개의 경우 개발도상 국가에 많이 가시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의료의 문제, 아니면 보건에 관한 문제, 아니면 교육에 관한 문제, 이러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첫 활동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저는 본 케이스가 뭐냐면 보통 교장 선생님들 정년하시거나 아니면 의사로서 정년을 하셨거나 아니면 간호사로서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한 1년 정도 저개발 국가에 가셔서 자신이 가졌던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들을 가서 봉사하시고 또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장기 개발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긴급 원조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재난이 생겼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쓰나미가 온다거나 태풍이 불닥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하면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물품을 보낸다거나 인력들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의식주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원조형, 그래서 의료 부분이나 또 난민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들이 바로 긴급 원조형으로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인턴십형, 이제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인턴이 활성화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저희도 많이 봐왔던 게 외국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재학 시절 중에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 기관에 인턴으로 무급이 되었든 유급이 되었든 일정 기간 실제 근무를 해보고 실제 활동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인턴십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내형입니다. 국내형은 우리가 보통 지금 워크캠프형이나 앞에 설명드린 6가지들은 이 워크캠프형에서부터 이 6가지, 인턴십형까지 6가지들은 본인이 해당 문제가 있는 지역에 가서 국제적인 어떤 지역에 가서 활동들을 하는 건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국내에서 그런 어떤 국제사회 문제, 국제 환경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 방류하려 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에 관한 문제들, 또 그런 문제들을 그다음 특히나 우리나라의 반크라고 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이제 알리기 위한 독도와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에 알려주기 위한 활동들, 그다음 한국에 대한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정정하기 위한 활동들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국제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함께 일을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문제들의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이나 시간들을 좀 투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국내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세계 환경 문제, 또 세계 인권 문제, 또 세계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유형으로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171페이지에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교재를 좀 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170페이지 표 7-5 국제자원봉사활동 종류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첫 번째, 빈민구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제3세계 개발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국인 보호 또는 외국인 후원, 또 네 번째가 국제 친선 교류, 이렇게 잘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책에는 현장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국내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활동들, 아니면 주민을 위한 서비스 활동들, 또 외국인의 보호나 후원에 있어서는 외국인을 직접 보호하는 활동들이거나 후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국제 친선 교류에 있어서는 행사를 지원한다거나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특히나 이런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첫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왔던 게 19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때, 그 전까지 치러보지 않았던 정말 큰 어떤 행사에 국제적인 친선 행사였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자원봉사차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경험들을 잘 축적을 해서 지금의 훨씬 이제 체계화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봉사 체계나 시스템들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국제자원봉사의 하나의 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자원봉사 활동들이 다양해지고 활발해짐으로써 이 관심들을 아니면 또 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똑같이 펼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도 이어지는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연결들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협력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이제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인간은 인종이나 피부, 직업, 연령, 또 사고방식 등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철학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고 누구나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소득이 좀 적다 그래서 아니면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나와 사용한 말이 다르다라 그래서 그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귀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외국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될 때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 또 전통, 또 생활 양식, 정치나 사회 제도들, 그 나라의 아주 유산이다, 고귀한 정통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삶의 방식까지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는 인사를 할 때 코를 부비기도 하고요. 어느 나라는 서로 뺨을 대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악수를 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악수도 합니다만 아직도 하죠. 그리고 어느 나라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남녀 간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 교육을 받고, 만약에 가실 때 교육을 받고, 어떤 그런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들도 미리 좀 준비하시고, 또 그들의, 우리가 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좋아서 하는 표현인데 라고 하는 부분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방식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준비들을 좀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은 외국의 다른 언어,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자원봉사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시간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 나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특정 정치나 사상에 관련된 활동, 또 영리 사업이나 특정 종교의 선교 활동들을 좀 배제하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물론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래의 뜻대로 한다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들의 정치나 아니면 어떤 사상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사업을 위한 어떤 부분들은 자원봉사와는 좀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봉사 대상자나 대상 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러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전달드리고 싶고 이런 서비스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구하는 어떤 방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미리 국내에서 자원봉사를 갈 때 그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행사,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를 미리 알려서 그것들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는 그 봉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맞지 않다라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가서 꼭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활동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그 수용과 배제의 결정들은 스스로 그쪽 서비스 수혜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자들은 해외 현지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정보를 좀 미리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의 활성화 방안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사람,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프라 및 정책 중심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다라고 하는 설명할 수 있는 건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이 현지인들에 대한 자발적인 역량 강화와 그런 활동들에 초점을 맞춰 운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높은 효과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을 봉사활동들을 좀 해야 되겠다. 사람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해외 현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현지 사람들을 주도로 개발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의 봉사활동 단체 및 센터들과 파트너십들을 구축해서 유능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노력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프라 및 정책 중심이라고 하는 건 현지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외 자원봉사 활동 단원을 선발할 때 자원봉사 활동 기관의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그런 어떤 인프라나 정책들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국제 자원봉사자들이 현지에 적응하는 과정들을 좀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문화와 생활 방식,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고 먼저 경험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 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해도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적응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의 필요한 서비스들을 잘 우리가 목적했던 바대로 잘 전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봉사활동을 받고 있는 어떤 수혜 국가나 수혜민들도 좀 더 만족스럽고 충분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들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앞으로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의 좀 활성화하는데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까지 수업을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수업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